좋아요. 그럼 여기서도 뭔가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기하학 노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예제 1이라고 부릅시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봅시다. 조금 더 구체를 만들어 봅시다. 그냥 원시 형태를 만들어 봅시다. 원시 형태는 항상 단일점으로 취급됩니다. 조금 더 작업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봅시다. 정말 좋아요. 그럼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랭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백스를 잘 모른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과정 동안 백스의 기본을 다루고 VOP와 백스를 번갈아 가며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모두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본적인 것들만 할 것입니다. 여기 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점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0, 0, 0이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패서 V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위치에 대한 벡터입니다. P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V, at P는 실제로 벡터임을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플러스 equals, 우리는 그것에 무언가를 추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괄호들 사이에 무언가를 추가할 것입니다. 이 이상한 것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0을 말할 것입니다. x에는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고 얘는 1을 추가하고 쟤는 0을 추가할 것입니다. 플러스, 알겠죠?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아주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이 값을 1로 바꾼다면 0으로 가거나 1로 또는 2로 가는 식입니다. 그러니 아마 0.1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0.1만큼 올라갈 것입니다. 그다지 흥미롭지 않네요. 하지만 이걸 재생해보면 이전 프레임에 기반하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프레임을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를 들어 솔버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디니의 쉘프 도구나 몇 가지 프리셋 같은 것들을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후디니에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작업은 DOP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다른 맥락이며 당신은 파이로 솔버와 강체 물체 솔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른 맥락이지만 SOP 레벨에서 작업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솔버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솔버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것은 이전 프레임을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이전 프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프레임을 계속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과정 전반에 걸쳐 다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만의 솔버를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랭글을 여기 붙여넣고 아마도 이것을 위치 조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정말로 위로 쏘아 올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 쏘아 올립니다. 이는 매 프레임마다 0.1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법. 그리고 이것은 모든 점에 대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드를 연결하면 그리드가 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제이지만 우리가 할 일의 방향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깊이 있게 다루고 멋진 것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무작위 값에 대해 이야기했던 이 예제를 가지고 뭔가 해봅시다. 그럼 그리드를 넣고 그 위에 몇 개의 점을 흩뿌려 보겠습니다. 몇 개의 점을 흩뿌려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 이동할 것이라면 여기서 예상한 대로 위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랭글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먼저 SOP에서 우리의 작업을 작성한 다음 나중에 그곳에 붙여 넣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무작위 속도로 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0.1로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점에 대해 무작위로 설정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해 여기서 몇 가지 기본 사실을 다룰 것입니다. 좋아요. 여기서 변수를 생성하고 싶습니다. 저는 floatRand라고 할 것이고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다고 말할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데이터 중 일부를 저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랜덤 함수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하고
이 위에 F1을 누르면 도움말이 열리고 그 작동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코딩을 할 거라면 이 작업을 꽤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료를 넣고 그러면 임대료가 무작위 숫자를 생성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반으로 그것을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시드를 기반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시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포인트 번호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T number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float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이름을 붙이면 이것은 오직 이 wrangle 내에서만 사용되며 외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란가란과 같다고 입력하면 이제 그것이 작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를 입력하면 float at 란가 됩니다. 이제 그것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출력하는 것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용도로 필요할 때만 출력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맞죠? 본질적으로 이 주된 요점 때문에 모든 것을 자세히 작성하면 속도가 느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0과 1 사이의 값을 얻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 무작위 숫자가 많이 보입니다. 이 숫자들도 맞출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BR을 빼서 또는 P에서 말해 봅시다. 그래서 벡터의 개별 구성 요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Yz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P에 얘 더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에 무언가를 추가할 것입니다. P의 V를 입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랜덤을 더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작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사이에 이걸 넣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다른 것 대신에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살펴봅시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매우 느리게 가고 어떤 것은 정말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꽤 멋진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몇 가지 백스 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 값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값은 이미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0과 1 사이에 있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rent가 fit 0 on 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0과 1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맞추려고 합니다. 0과 1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F1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0과 1 사이에 있는 무언가, 즉 임대료를 열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다른 것 사이에 맞출 것입니다. 그러면 0.01과 0.1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0.01과 0.1 사이에 맞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또한 0에 가깝지도 않을 것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전 프레임을 반복함으로써 매우 빠르게 흥미로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여기에서 빠르게 변경할 수 있도록 슬라이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조금 더 보기 쉽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최소를 플로트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채널 플로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최소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두 가지와 이것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float max는 일반 float max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것을 누르면 최소 슬라이더와 최대 슬라이더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탭하는 대신 최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 성장도 여기에서 우리의 슬라이더를 방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조작을 저쪽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채널 플로트 평균처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제어를 얻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 나가면 이제 우리는 물체가 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솔버 외부에서 제어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리 만들어진 솔버를 만들 것이라고 가정하면 매개 변수 인터페이스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슬라이더를 실제로 잡고 드래그한 다음 적용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솔버에서 최소와 최대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솔버를 직접 구축하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흥미로운 예제를 해봅시다. 좋습니다. 솔버와 관련된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 HOD니 101에서 몇 가지 내용을 다시 강조해 보겠습니다. 벡터와 모든 것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 같은 페이지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벡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부동소수점이 무엇인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아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이 구를 잡고 속성 접기를 해봅시다. 자, 시작해봅시다. 노이즈를 만들어 볼게요. 노이즈를 켭니다. 연결할게요. 잘 됐습니다. 그리고 호출제도 연결해 봅시다. 자,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1D 노이즈가 있고 이를 색상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R, G, B가 보이고 각 값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D 노이즈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값을 색상으로 변환하면 본질적으로 모든 구성 요소에 매핑됩니다. 맞아, 주디. 그래서 그냥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오프셋을 이동하면 그 물체를 따라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우리는 진폭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D 노이즈가 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본 적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흑백이며 본질적으로 그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멀 방향으로 물체를 오프셋하게 될 것이며 이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이 맵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이 맵이 하는 일은 노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노멀이고 이것도 벡터입니다.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노멀을 추가하면 위치를 조정하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시각화는 정확한 벡터가 아닐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시각화를 하려면 뷰포트에서 D를 눌러 마커를 선택하고 벡터를 시각화하고 싶다면 늘 시각화하고 싶겠죠. 맞죠? 자,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연결하기 전에 여기 정상 노멀이 보이고 그것을 P 연결하면 보세요. 우와, 그렇죠. 물론 노멀은 이리저리 튈 것이지만 노멀들이 저쪽에 위치할 정도로 표면이 오프셋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것이 바로 일어날 일입니다. 변이가 하는 일은 당신의 텍스처를 가져와서 본질적으로 노멀을 당신의 노이즈로 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화를 끄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노이즈에 의해 우리의 위치를 오프셋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변이 맵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의 위치를 법선 방향으로 오프셋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D 노이즈도 만들 수 있는데 이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다른 VOP를 사용해보고 이 파일에 유지해봅시다. 여기 이 노이즈가 있을 것이고 3D 노이즈 옵션도 있습니다. 3D로 만들고 다시 색상에 넣어봅시다. 좋아요. 이렇게 하면 색상이 생깁니다. 벡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될 수 있습니다. 벡터를 방향으로 시각화할 수도 있고 벡터는 본질적으로 세 가지 값이기 때문에 색상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값을 RGB에 연결하면 색상이 생성됩니다. 값을 위치에 연결하면 위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방향을 주거나 속도를 주려면 본질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시각화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의 시각화를 변경하고 대신 색상을 시각화해 봅시다. 그러니 CD를 입력하고 켜봅시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노이즈는 색상일 뿐만 아니라 벡터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악어 소음이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노이즈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약간 다르게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안쪽을 가리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것을 위치에 추가한다면 이는 단순한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를 사용하여 물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치에 추가하면 저기 끝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기 끝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값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설명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추가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입력 간에 전환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C. 물건은 저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바닥에 정확히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벡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솔버에서 사용할 것들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그걸 하기 전에 이 내용의 요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점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구축하기 시작할 때 이 점이 정말 중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작업을 시작해 보지만 우리 솔버에서 진행합시다. 이걸 위로 이동시킵시다. 이 경우에는 그냥 위로 이동이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이 작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굴을 잡고 그 위에 여러 점을 흩뿌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들에서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속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정을 반복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가서 난기류 노이즈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위치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베를린 노이즈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0과 1 사이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 추가하고 나서 위치에 더하고 싶어요. 팀, 왜 여기서 위치를 연결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우리는 노이즈가 항상 0, 0, 0 위치에서 생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브 솔버 안에서 움직일 몇몇 점들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치에 연결할 거라면 점들의 위치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매핑되는 위치도 매 프레임마다 바뀔 것입니다. 그건 조금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 예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것을 시도해 봅시다. 이 모든 매개 변수를 촉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솔버에 넣을 것이며 이것이 무엇을 할지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버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실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주파수를 높여 봅시다. 0.1로 해봅시다. 지금 이걸 플레이 할 거라면 자, 나가서 실제로 이걸 정말 강조해 보자. 이것은 여기에서 한 종류의 것을 한 방향으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들에게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각 점에 대해 자신의 자유로운 오프셋을 가져야 한다고 정말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이 위치를 입력하면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타입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원래의 펄인으로요. 이제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칠기를 줄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면 조금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약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꽤 멋져 보입니다. 그들이 약간 움직이고 있고 각 점에 대해 노이즈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고 싶은 멋진 효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를 설정하고 싶지 않지만 다시 말해 여기 있는 모든 것이 그냥 리셋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오프셋을 만들고 각점 번호에 대해 랜덤 값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포인트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벡터 출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범위를 조금 조정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숫자로서 무작위 값을 생성할 것이고 그런 다음 목적지를 정말 높게 설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오프셋 값으로 우리의 노이즈를 오프셋했습니다. 이제 플레이 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봅시다. 오, 매우 멋지네요. 자, 그리고 이건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알겠어요. 만약 아직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당신이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일종의 분할 인터페이스를 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기본 값으로 해봅시다. 기술 데스크탑. 그러니까 원하신다면 아니면 그냥 제 것 중 일부를 닫아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창을 닫고 창을 닫겠습니다. 따라서 분할 뷰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 패널로 가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분할하라고 말하면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세요. 여기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창처럼 작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다른 것과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뷰를 다른 뷰 중 하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SOP 솔버에서 작업하고 싶기 때문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고 있고 90.5로 설정했을 때 작동합니다. SOP 솔버에 있을 때 업데이트 되지 않았지만 규칙으로는 솔버 외부에서 하나 또는 몇 개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뷰와 연결하고 이제 우리는 약간 놀 수 있으며 이것들이 그냥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귀엽습니다. 좋아요. 그 노이즈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봅시다. 주파수를 증가시켜 봅시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더 바깥쪽으로 폭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좀 더 흥미로운 작업도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시간에 따라 우리의 오프셋 값을 애니메이션화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의 랜덤 변수에 뭔가를 추가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 작업이 끝난 후에 해보는 것입니다. 이 값에 뭔가를 추가해 봅시다. 우리의 시간을 추가합시다. 이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노이즈, 오프셋을 조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할 것인지 살펴보면 이제 우리는 마치 파리처럼 뭔가가 움직이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 값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속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소음이 적용되는 위치를 오프셋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음은 0, 0, 0에 적용되며 각 점의 위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소음의 위치를 오프셋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점에 따라 무작위 값으로 오프셋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 점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소음도 시간에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시각화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시간을 이 오프셋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음과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애니메이션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구성 요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속도를 넣고 이를 승격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조금 더 빠르네요. 진폭을 줄여봅시다. 보통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기를 원하니 아마 0.05로 설정할까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금 더 1호로 해볼까요? 멋진 것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멋지게요. 진폭을 조금 조정하거나 주파수를 조금 조정해 볼까요?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꽤 멋지네요. 자, 이제 좀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이곳에 몇 가지를 복사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포인트에 복사 포인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돼지를 만들어 봅시다. 왜냐하면 돼지는 날 수 있으니까요.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인스턴스를 뒤로 하고 우리 작은 돼지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놀고 있다면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물론 그들에게 바라볼 방향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해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소음을 정규화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과 1 사이로 정규화될 것이고 이제 이를 노멀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펴봅시다. 맞아요. 이제 보세요. 와, 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서 점을 조금 줄여볼게요. 그래서 그들이 뒤집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회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몰랐다면 아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후디니 베빌에서도 이 내용을 간략하게 다뤘습니다. 회전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회전이 있고 쿼터니언 회전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오일러 회전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만약 우리가 이 예제를 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일러 회전은 여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단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인데 여기서 짐벌 잠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짐벌 잠금에 대한 위키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볼게요. 짐벌 잠금은 본질적으로 회전축이 같은 평면에 놓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읽고 싶다면 여기에 대한 전체 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쿼터니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쿼터니언은 사실상 블랙 매직과 같습니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용하기 위해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벡터 4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이렇고 제 설명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글에서 검색해보고 직접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러한 법선들이 있고 그들이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복사할 때 오일러 회전을 수행하면 가끔 짐벌 잠금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쯤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특정 임계값에 도달하면 뒤집힐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쿼터니언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점에 그들이 위쪽이라고 아는 방향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벡터를 중심으로 회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설명이 실제로 맞는지 확신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저는 수학자가 아니고 그저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쿼터니언의 표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보는 방식이며 저에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우리는 위쪽 벡터가 있습니다. 이 선이 위쪽 벡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x, y, z, z가 있을 것이며 본질적으로 벡터 구성 요소입니다. 그들은 항상 위쪽이 무엇인지 아는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들이 가리킬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쿼터니언을 구성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작을 통해 이 쿼터니언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위쪽 벡터를 만들 것입니다. 위쪽 벡터를 만들겠습니다. 이 경우 y만 위쪽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위쪽 방향은 돼지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한 번 더 좋습니다. 이제 우리의 벡터와 법선에서 쿼터니언을 만들기 위해 실제로 먼저 변환 행렬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렬 트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행렬이 있습니다. 303 행렬과 404 행렬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303 행렬은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4개씩 배열하면 오른쪽에 추가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추가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야 하고 그걸 에콰토리안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게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꽤 자주 하게 될 일입니다.
특히 강체와 같은 것을 다룰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강체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먼저 매트릭스 트리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오른쪽을 말할 것이고 같음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만들 것이고 변환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도움말 파일을 열어보세요. 도움말 파일을 참고하세요. 축과 Y축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Z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Y축을 위쪽으로 편리하게 설정했습니다. 알겠죠? 왜? 당신은 왜 불평하고 있어? 아, 우리는 이름을 주지 않았구나. 좋아, 그냥 MT레라고 부르자. 좋아, 이제 됐다. 시도해보고 싶다면 MT1에서 T3가 MT1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리 바이 트리 행렬입니다. 여기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우리의 9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셀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쿼터니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를 입력해 봅시다. 오리엔트는 후디니가 스스로 쿼터니언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후디니 101에서 이것을 간략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쿼터니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쿼터니언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M3에서 좋아요. 이제 쿼터니언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돼지를 강조하면 더 이상 뒤집히지 않는 돼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 뒤집히고 있나요? 그렇죠. 가끔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미친 듯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고 그리고 우리의 쿼터니언을 사용하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여기서 거칠기를 줄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시간을 줄이거나 그냥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가끔 그들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당연히 뒤집힐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은 꽤 안정적입니다. 그것을 끄면 그들이 바로 그곳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뒤집히는 것을 보세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방향으로 잘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상한 회전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특정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 골라볼 수 있을지 봅시다. 좋아요. 여기서 하나가 루프를 도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켜면 보세요. 그냥 자신의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를 추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 정잡히기를 만들어 봅시다. 아니면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아이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를 만들어 봅시다. 이 점들 중 일부의 트레이를 추가해 봅시다. 아, 우리는 아이디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것을 트릴할 거라면 트릴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 일종의 선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더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것을 하기 전에 하든지 후에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의 개수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다른 속성 조작을 해봅시다. 트리를 하기 전에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add를 add ptnum으로 설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id를 가지고 여기서 add sop를 진행합시다. 우리는 폴리곤을 추가하고 그룹별, 속성별, id별로 추가하고 싶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멋진 트레이를 얻습니다. 나서 그것들을 쓸어내고 싶을 것입니다. 둥근 튜브를 만들고 역단면을 적용하며 스케일을 적용하고 긴 길이를 설정해보자. 한번 해보자. 좋아요. 그렇게 하죠. 이걸 우리의 작은 정자 피기들과 합쳐봅시다.
반지름을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보세요. 좋아요. 이제 정자피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꽤 멋지네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만의 작은 솔벌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입자 솔버로 점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보통 팝안에서 작업을 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작은 솔버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것을 확장하고 좀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입자 솔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작은 솔버를 만들면 할 수 있는 멋진 것들을 이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예제를 마쳤으니 이제 이 입자 솔버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멋진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니까요. 여기서 정말 멋진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 SOP 노드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솔버를 구축하세요. SOP에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고 DOP는 항상 SOP보다 조금 더 혼란스럽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SOP 노드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논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멋져요. 이걸로 멋진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